앉으세요. 네. 조명이 굉장히 강해요.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배우분도 많이 오시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희 지금 봤던 앙상블 영화에 정영석 감독님, 그 다음에 지금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김승수 배우님, 그 다음에 예, 서인아 배우님, 그 다음에 김정아 배우님, 이철희 배우님 모시고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은 정지영화제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네. 예, 네. 지금 아까 자막 올라갈 때 보셨겠지만 세 번째 장편 영화인데 세 편 모두 전주에서 상영을 하셨죠? 네. 예. 세 편도 다 준비해서 처음 상영. 예, 그래서 우선 관객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서 어떤 작품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으로 전주 찾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년 전에 처음 작품 만들어서 그때 여수밤 바다라는 영화로 처음 전주 왔었고요. 작년에는 그 성의 나라라는 작품으로 왔었고 올해는 앙상블 세 번째 작품이 왔습니다. 전부 다 전주에서 첫 상영을 다 전주에서 했어요. 네. 예, 차차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참 이번 영화에는 배우분이 많이 등장하셨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 많은 배우를 볼 수 있어서 즐겁기도 했는데요. 그 옆에 김승수 배우님부터 본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그 다음에 영화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앙상블 영화에서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극단 연출을 맡은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찍게 돼서 나름대로 또 감개가 무량했고, 극중 캐릭터 영로라는 캐릭터가 제 연배하고 또 좀 비슷한 점도 있고, 그때 남자들이 느낄 만한 그 상황에서 처지 느낄 만한 그런 연민과 또 좀 치질함도 있고 해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많은 공감이 갔고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서 감사하게도 정만호님께서 또 보고를 해주셔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세영 역할을 맡은 서연하고요. 제 캐릭터는 다 보셨겠지만 이제 어리고 능력 있고 그런데 예쁘고 갑자기 스스로서 빼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출님 애도 있고 이렇게 나이도 있으신 우리 연출님은 제 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좀 황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걱정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아 배우님? 네. 네, 저는 세 번째 에피소드의 혜영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옆에 있는 만식이 와이프. 네, 아직 헤어지지 않은 와이프 별거 상태인데 마음은 아직 있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먹먹하다라고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식의 와이프 혜영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만식 역할 한 이춘이고요. 너무 이렇게 전주에 참 많은 영화가 있는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꽉 찬 관객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재밌다는 얘기 많이 소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 편의 장편이고요. 그 전에 혹시 단편 영화를 찍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출연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찍은 건 없고요. 예,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배우도 네, 하시잖아요. 네. 예,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었죠? 배우, 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두 번째 에피소드 네, 배우분들 아, 맞다, 좀 맞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저기 최배영 배우하고 유민규 배우 어디 뒤에 보시죠? 어디 인사 잠깐 한번 서서 인사 한번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네, 인사 저기 한번. 서 계신 우리 최배영 제대로 서주세요. 네. 이거 최배영 배우님이고요. 유민규 배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글 드리고요. 저는 영화를 그냥 찔끔찔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일곱편지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골드슬럼버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 또 뭐였었지? 이것저것 많이 찍긴 했어요. 잘 못 알아보실 거예요. 가끔 TV도 나오고 숨어서 출연하는 거.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배우도 하셨다는 얘기 듣고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TV 드라마 대본도 쓰시. 예전에 이제 드라마 대본도 예. 쓴 적도 있고요. 네. 닥치는 대로 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그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게다가 이제 장편 영화를 찍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편 영화를 찍게 되기까지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연극으로 좀 시작했었어요. 연극 시작하다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연극도 좀 했는데 하기가 사실 어렵죠.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좀 하는 게 좀 어렵고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연극을 다시 돌아와서 연극을 쭉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영화를 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해야지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제가 연극 지금 극단을 좀 하고 있어요. 공연 연극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작이라고 직접 또 많이 하다 보니 작은 사이즈 독립 영화는 또 규모가 상업 영화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예산이면 연극을 하나 만들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네. 그냥 좀 저질렀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첫 작품 이어서 여자 바다가. 그래서 직접 출연하고 출연료를 하기 위해서 출연까지 하고 주연하시고 네. 연출도 하시고 네. 1인 다역을 하셨죠. 네. 예.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여수 밤바다인데 처음에 만들었던 장편 영화로 전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성인이 나는데 첫 번째 영화하고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작품을 찍고 또 두 번째 작품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게 됐는지. 제가 영화 일을 처음부터 길게 오래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처럼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 또는 색깔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연극 쪽에서 이제 좀 그쪽도 많이 어렵고 헝그리한 과정에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저의 어떤 색깔 톤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사실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를 만들었는데 전주를 와서 상영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겪다 보니까 네.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드는데 뭘 만들지 하다가 상을 좀 타야 되겠다. 열심히 하시고 상을 타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어떻게 하면 상을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상을 타는 영화들이 어느 정도의 약간 다른 연구를 해봤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연구를 해서 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색깔을 잡아서 그렇게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냥 좋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이 어디까지 읽어내서 좀 겸손한 말씀인 것도 같고 치밀하신 분인 것도 같고 어디로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작품의 톤이 굉장히 다들 좀 다르고 이번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궁금했는데 앙상블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제목에서부터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 이 작품 어떻게 출발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도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영화제에 와서 네. 돌아다니다가 네. 어떤 포스터를 봤어요. 그게 감독 공모라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전주 예, 그렇죠. 이게 전라북도에서 네. 하는 네. 그 당시에 그 융복합 그 콘텐츠 사업이라는 네. 그 포스터의 공모를 보고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역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그 전북에서 공연됐던 희곡, 연극 희곡을 영화화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전국에서 공연한 희곡을요. 예, 그렇죠. 네. 연극으로 올라갔던 희곡을 영화하는 건데 네. 그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좀 이게 녹두장군 전봉지라는 마당극이 희곡인데 네. 이것을 영화화하기에는 도저히 좀 불가능한 그런 쪽의 스토리다 보니까 네. 이걸 영화화하려다 보니 음. 이걸 극중국으로 이제 이거를 끌고 오고 다시 이제 그걸 새롭게 썼죠. 이쪽의 분위기에 맞고 전주를 배경으로 하는 네. 공연팀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 연극을 영화 전주에서 공연한 연극을 영화로 하는데 이제 그 녹두정군 정봉주는 영화하기가 어려워서 새로 그렇게 썼다. 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요. 3개나 쓰셨어요 에피소드를. 네. 그것도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네. 이게 오리지널로 시작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상황을 그걸 만들어 넣어야 되다 보니 도저히 사실 대본을 2번인가 썼었죠. 옴니버스 형태가 아니고 네. 하나는 그냥 쭉 가는 형태였는데 음. 이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옴니버스식으로 끊어서 구성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죠. 옴니버스식으로.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제목을 보면 영화가 시작될 때 달린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쓰면서 작품의 제목이 이 공연팀에 사실 또 이 굉장히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 보니 예. 일단 제목을 먼저 하고 놓고 나서 네. 저도 많이 스토리도 거기에 좀 맞춘 게 있죠. 그런 하나의 방향성.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극도 이제 기획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다 직접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연극도 공연 올리실 때 직접 연극 극본도 쓰시고 다 직접 그러시나요? 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이 연극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작품을 무대에 좀 많이 올리셨어요? 본인이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작품은 뭐 근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극을 뭐 잘 안 보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리긴 했는데요. 뭐 연극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좀 히트 친 작품도 있어요. 뭐 그놈을 잡아라는 작품도 있고. 감독님이 직접 네, 그거 다 쓰신 거예요? 쓰고 또 네. 출연도 하고 다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사랑의 수치라는 작품도 있고, 음, 햄릿을 좀 각색해서 한 어둠 속의 햄릿이라는 작품도 있고, 음. 작품이 꽤 되게 뭐 루비라는 작품도 있고, 음. 연극은 사실 많이 했었어요. 연극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영화 찍으면서도 계속 연극 작업도 같이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연극은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배우분들도 오셨으니까 일단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굉장히 배우가 많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보통 감독들이면은 되게 어려워했을 작업일 것 같아요. 너무 배우가 많아서. 근데 이렇게 배우가 많은 작업을 하는데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수월한 점도 있고, 혹은 뭐 배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제가 연극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연극은 거의 배우 예술이다 보니까 배우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반대로 다른 영화를 하시는 감독들에 비해서 배우들하고 워낙 작업을 또 연극은 한 2-3달씩 같이 작업을 연습 기간이 많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세 작품째에서 이게 사실 저한테 블록버스터 작품인데 앞에 작품이 워낙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 작품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었어요. 지원받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뭐 전액 지원이었어요 사실. 근데 액수가 물론 그것도 작은 액수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토리를 어찌 보면 배우들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또 사실은 흔쾌히
배우분들 계시지만은 작은 예산에서 사실 거의 출연료 말도 안 되는 출연료를 흔쾌히 수락하셔가지고 다 하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찍으면서 이분들이 이 영화를 출연하실까 사실은 저도 의아했는데 저도 사실 의아했어요. 왜 했는지. 도저히 이게 출연하실 분들이 아닌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또 마침 영화 보면서 작은 큰 극장에서 저도 처음 보거든요. 작은 데서 보다가 영화 보면서 계속 느낀 게 연기들 굉장히 잘하신다. 연기 왜 이렇게 잘하지? 내가 찍은 건데. 아니 찍는 왜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여기 배우분들이 너무 빛나는 배우분들이 나오신 것도 있지만 이런 배우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캐릭터에 맞게 하신 감독님의 성과도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궁금한 점이 어떻게 이 배우분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캐스팅을 했다든가 혹은 출연 제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죠.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고 오디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고 일단은 제 쪽에서 먼저 많이 이렇게 접촉해서 했었는데 그때 캐스팅 과정들은 있기는 했어요. 네. 이제 김승수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를 거의 네. 되게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좀 TV 쪽에서 센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좀 세고 나쁜 것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강한 걸 했는데 사실 저희 작품은 전혀 근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찌질한 남자? 근데 그 발견했어요 제가 사실 어느 부분에서 저 사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했는데 흔쾌히 해주셨고 우리 뭐 소윤아 배우나 다른 배우들도 역시 사실 크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실. 그 이제 김순수 배우 같은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유민규 배우나 최배용 배우나 서혜 배우는 사실은 많이 크게 알려진 분은 아니고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면서 이 배우가 되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적극 좀 해달라고 그랬고 김정아 배우하고 이천희 배우는 왜 했지? 라는 생각 지금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고 그냥 출연하 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덥석해서 그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 여러 캐릭터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긴 하지만 각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연기하시는 배우분들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김순수 배우님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좀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하고 그다음에 감독님은 좀 전에 찌질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영화를 볼 때는 너무 상대방을 너무나 아끼는 배려심이 강한 마음 그다음에 감독님의 개인적인 페르소나가 투영이 되어서 이상화된 인물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출연하시게 된 계기부터. 네, 뭐 저도 사실은 예상치 않게 정 감독님이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주셨을 때 굉장히 의외였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린 모습이 좀 이렇게 규격에 잡혀 있는 모습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리버한 캐릭터, 편안한 캐릭터에 대한 좀 갈증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걸 받고 재미있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감독님을 처음 만나서 러프하게 대본을 읽었을 때의 감독님의 청천벽력 무너지는 얼굴은 제가 봤습니다. 큰일 났다. 괜히 불렀다. 저도 느끼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런 편안한 대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걱정도 많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또 감독님이랑 굉장히 수차례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편안하게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영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좀 다가가면서 저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이였고 그러면서 좀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끔 술 좀 많이 드시면은
본인의 실제 얘기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도 하고 아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는 아니구나. 뭔가 더 캐면 나오겠구나. 그래서 좀 그것도 믿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비교적 감독님이 그냥 좋게 봐주시고 저도 이제 반복 연습을 하고 또 서연아 배우랑 이렇게 맞춰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보기에 민망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정도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영노라는 역할 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봤고요. 그다음에 배우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아주 톤도 자연스럽고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영화에서 역할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하고 상충되는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계신 서윤아 배우님과의 연기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서윤아 배우님에 대해서 원래 감독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개성을 잘 끄집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윤아 배우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영화에? 네. 일단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되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영이랑 캐릭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그리고 내가 드라마에서 최근에 해왔던 역할과도 많이 다르고 근데 오히려 이 캐릭터가 실제 나와좀 많이 비슷하겠다. 저는 조금 털털한 성격이거든요.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대요, 제가. 근데 그런 성격이라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리딩을 했는데 선배님과 같이 그 감독님의 무너진 얼굴을 봤어요. 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이제 감독님께서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저희를 되게 많이 부르셨어요. 리딩도 많이 같이 하고 따로 되게 친해져야 되니까 따로 만나라, 매일 전화해라, 뭐 해라 막 되게 주문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약간 어떡하지 막 하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연기할 때도 많이 편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보시기에 좀 잘 맞는 그런 영화와 세양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서윤아 배우님 그 연기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요? 저는 데뷔 2001년에 아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영화는 그럼 최근에 영화했던 작품은 최근 작품은 너의 결혼식이라고 네. 거기 아주 잠깐 나왔었어요. 주인공 친구 네. 중에 유명으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귀여운 캐릭터여서 저 캐릭터는 반칙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귀여웠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캐릭터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김정아 배우님이랑 이천희 배우님인데 좀 아마 다른 관객분들도 많이 김정아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작품을 출연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영화 찍을 때 그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 관계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편안한 작품, 편안한 연기 같이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같이 꼭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감독님 워낙 연기를 하셨던 분이니까 연기에 대한 디렉팅 해주실 때도 너무 편안하게 잘 다가왔었고 이제 오빠랑 연기할 때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뵀어요. 2000년에 처음 뵀는데 사실 시작이 되게 어색한 관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가 되게 뗀뗀한 관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별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땡땡했어요. 네,
저희는 뭐 사전에 별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 별로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거는 저희 그 법원에서 야, 얘기해도 돼요, 오빠? 법원에서 만나서 커피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사가 제가 엄마가 아팠다 했더니 왜 얘기 안 했냐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왜 얘기해? 그랬더니 대사 뭐였죠, 오빠? 나는 아직 네 남편이고 어머니는 뭐 내 장모님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네 남편이고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야 아닌가? 장모님이 내 엄마. 장모님이 내 어머님이야. 거죠. 너무 진지한 장면이고 되게 리허설 다 끝나고 슛을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슛에서 그렇게 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롱테이크로 한 테이크로 쭉 갔거든요. 네. 그 부분만 나오면 제가 자꾸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이 집에 가서까지 제가 좀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도 오늘 집에 가서 자기장에 웃을 것 같은 그 장면이 좀 롱테이크긴 했어요. 대화 장면이지만 정면을 못 찍어가지고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천희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오늘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새로운 얼굴을 연기도 여러 가지 면모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화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소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방식으로 연기하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만식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 보고는 느낀 거는 그랬어요. 그냥 나도 연애할 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확신은 없고 뭔가 이게 사랑이야 막 이런 뭔가 이게 뭘까 내 감정이 뭘까 막 이런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모습이 만식이한테 느껴졌고 저도 그걸 좀 공감이 있었고 또 옴니버스다 보니까 전체 하나의 극을 다 끌고 가는 건 좀 부담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세 팀이 끌고 가니까 좀 부담이 좀 덜했던 부분도 있고 촬영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전주에서 찍는다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 먹겠다 해갖고 굉장히 저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꼭 해야겠다 했고 오늘 이제 작품을 보면서 하길 되게 잘했다. 사실 저런 소재를 가지고 1시간 끌고 가기에는 사실 좀 무게가 있고 좀 진지해서 좀 해보기가 힘든 역할인데 사실 안 한 것 같긴 많은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역할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 보면서 큰 화면에서 그걸 보는데 되게 저런 것들이 옴니버스 안에서 보여지는 게 너무 좋다. 저런 캐릭터도 있는데 뭔가 먹먹하고 뭐 심드렁한 느낌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다. 저런 캐릭터 괜찮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 편의 그러니까 한 편이지만 세 편을 봐서 득을 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에피소드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들 각자가 개성적이고 대사도 굉장히 찰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역할들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고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각 배우분들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여기 앞에 계신 배우분들께도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객석에도 또 두 배우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셨던 배우님들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세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관객분 먼저. 네, 영화 잘 봤고요. 세 가지의 독립된 에피소드 세 개가 술집이라는 곳에서 형식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누군 생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누구는 마음을 접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과연 세 이야기 에피소드를 하나로 시공간대를 엮어주는 장소를 술집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화분 그리고 거기서 찍던 셀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실제로 연극하시는 분들이 술을 엄청 많이 드세요. 실제로 거의 연극을 하고
끝나서 연습 끝나고 술 먹고 공연 끝나고 술 먹고 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그 낙처럼 술을 하다 보니 술집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실제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이 어떤 아지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일부러 특별한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그게 더 리얼한 공간이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두 군데죠. 뭐 연습실 그리고 술집 거의 공연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거의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곳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이제 훨씬 그게 리얼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였죠? 술집 앞에 이제 녹두꽃이랑 아, 같이 셀카 찍고 이제 네, 그 꽃의 의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리지널 희곡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어쨌든 영화 속에서 끌고는 가야 되는 사실 미션 같은 부분이 있었다 보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집어넣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요령이죠 요령. 그래서 그 꽃을 하나의 어떤 상징화시켜서 관객들한테 녹두장군이라는 그 공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하나의 좀 의미화해서 그걸 좀 부여한 게 있죠. 관객들한테 계속 주지시키려고 어떤 공연에 대한 부분. 또 셀카는 뭐 큰 의미라고 하는 그 영노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 나이 들면 좀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많이 좀 확실히 많이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근데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 이름이 영로잖아요. 네. 이제 되게 좀 만식, 왜냐면 여성 이름은 세영이나 혜영이나 조금 익숙한 이름인데 남성 이름들이 영로나 만식이나 이렇게 해서 요즘에 흔한 이름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명명을 하시나요? 사실 이름 짓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 글을 쓸 때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붙고 우리 배우분 가끔 우리 만식 캐릭터는 순간적으로 내 캐릭터 이름이 뭐였지? 또 우스개를 했었는데 이름이 사실 어려운데 그냥 순간 딱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어떤 고민하는 그 이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뭔가 이 캐릭터 뭐지 하는데 갑자기 생각 딱 나면 그냥 그 이름을 왜냐면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이름을 이제 쓰는 거였고 영노는 그 로자라는 느낌이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그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송로라는 연출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연상돼서 영노라는 인물로 이제 바꾼 거였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이름을 짓때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의도한 이름들이 있긴 있어요. 저랑 사이가 안 좋거나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악역 같은 데다가 이름을 많이 아주 나쁜 뭐 파렴치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이름을 자꾸 써요. 저를 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가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번 영화에는 뭐 사람이 개인적인 뭐 아픔이나 뭐 모자람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악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굉장히 인간을 신뢰하시는 분인가? 이런 느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신뢰를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수밤바다라는 영화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그 작품에 나쁜 사람이 없다. 모든 인물들이 다들 뭐 어딘가 좀 부족하거나 네.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인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제가 사람을 생각해 바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선하고 어떤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쓰다 보면 저도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이긴 한데 보면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뭐 대체로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게 좀 약간 딜레마이네요. 왜냐면 가끔 진짜 악을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혹시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특장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또 여기 이 앞에 계신 관객분이요. 여기 소감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서로 마음의 방향이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을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다루는 영화에 앙상블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긍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김승수 배우님께 질문이 또 있는데 좀 젊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 후배가 이렇게 대시를 해오는 상황이 실제로 닥친다면 어떻게 해소하셨을까? 연기를 하실 때 좀 이입이 힘들어서 고충은 없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공연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대 공연은 실제로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극은 팀 작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앙상블이라는 그들의 인간 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세 가지 이야기는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작업 안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니까 공연팀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지만 또 인간사도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서로 다른 삶들이 서로 묻혀서 앙상블로 나가는 이 작품에서 이제 크게 의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꾸미게 된 거죠. 이준수 배우. 실제 같은 경우가 생기면요. 솔직히 생각도 안 해보진 않죠.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되니까 상상도 해보고 하는데 실제로 서연아 같은 어떤 조연출이 정말 막무가내로 이렇게 좋아해주면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좋은데 그래도 또 영모의 여기서 표현이 또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만약에 아이가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그걸 정말 흐뭇하게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면으로 영모보다 더 밀어내려고 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기분은 좋으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은 어떤 면으로 저는 영모보다 더 힘들고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객석에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배우분이나 감독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질문들 안 하시고. 저희 너무 말씀을 다들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 이천희 배우님 연기도 그렇고 이번 역할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영화를 좀 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독립영화 쪽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영화들 하셨는지 좀. 밤이라는 이상화 감독님 작품도 했었고요. 처음 했던 게 태풍타이라는 영화도 약간 영화제에 노련변이도 토론토 영화제였다. 되게 은근히 한게 독립영화 독립영화 했었고, 제가 봤던 거는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름다워도 했어요. 아름답다. 그 다음에 남영동 1985도 나오셨어요. 남영도 했었죠. 굉장히 좀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 역할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역할 같은 거 연기하시고 싶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시나리오를 해보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딱히 지금 뭘 해보고 싶다라는 건 없어요.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으면 하겠지라는 생각하고, 또 이게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사실 그런 고민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맨 처음 영화 할 때 어떤 촬영 감독님이 너는 생긴 게 악역인데 넌 멜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멜로요? 그래서 멜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는 해본 적은 있는데 어떤 건 해보겠다라는, 사실 그런 역할에 대한 갈증이 많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김정아 배우님은 최근에 몇 편의 사극에 나오시기도 했지만 예전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이런 영화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뭐랄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 다음에 아주 선구적이어서 이런 역할에 어울릴 거야라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과 달리 본인이 어떤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사실 저는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렇게 서구적인 외모에 어떻게 보면 약간 고양이상의 얼굴이어가지고 좀 세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어가지고 오히려 근데 저도 최은하 배우처럼 약간 털털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서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되게 갈망했었어요. 그런 편안한 연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근데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라면 모든 역할들을 다 즐겁게 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조금 내가 내 이미지에 맞는 그런 센 역할들도 하면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백이라는 드라마에서 조금 그래도 좀 강한 이미지로 나왔었는데 연기하면서 되게 나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의 재미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뵙게 돼가지고 좀 반갑고 예 신선했습니다. 또 혹시 객석에 계신 분 중에 뭐 질문이나 얘기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네. 작년 성회 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네. 어둡고 그래서 그런지 가서 네. 감독님 그 작년에는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잖아요. 탕을 타야겠다 해서 만드셔서 탕을 타셨잖아요. 이번 영화로는 원하시는 거가 따로 없으신지요? 예, 뭐 저는 그냥 일단 작업 사실 결과보다는 작업하는 제가 또 연극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연극이라는 작업의 어떤 결과보다 사실 과정을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이번 같은 경우 물론 작년까지는 사실 어떤 그런 바라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어요. 크게 바라는 것보다는 작업 자체를 좀 많이 즐겼죠 사실은. 그래서 연습 과정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되게 재밌게 준비해 나가고 배우들과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 촬영할 때도 굉장히 즐거웠었고 여기 또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제 표정에서 어떤 그런 거를 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셨어요. 그걸 사실 당시에 처음에 굉장히 약간 철렁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거다 보니까 안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집에 가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작업을 저희 같은 연극을 했던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항상 붙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일주일에 한 2번씩 기본적으로 만나서 리딩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미션도 많이 드렸어요.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두 분 처음 만났는데 사실 이제 그 같은 배우 입장에서 선배님이니까 서연아 배우 같은 경우 한참 선배님이다 보니까 선배님 호칭하면 되게 좀 너무 거리감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는 뭐 이렇게 거의 마음 먹기도 하고 친구처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미션을 줬죠. 오빠 호칭부터 깨고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거의 맘먹고 반말하듯이까지 해야 되니 그런 미션을 줬고 그러려면 친해져야 되니까 좀 많이 친해져라 미션을 줬고 또 담배를 사실 두 분이 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피게 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두 분이 한강에서 같이 낮에 모여가지고 맞담배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과제하듯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두 분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사실 진짜 그 바깥에서 담배 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좀 그래서 한강에 나와서 진짜 사람 없는 데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하는데 연습을 하려니까 한 대씩 피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안 피다 피니까 둘이서 한 대씩 한 서너 대씩 연거푸 피고 어지러워서 침 흘리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데 괜찮아 하나 더 해볼까?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연기 훈련을 혹독하게 한강에 가서 네. 여기 관객분 가운데에 계신 관객분께
지금 마이크 전달 되나요? 예. 손 한 번 다시 들어주실래요? 예. 네, 저 정영석 감독님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장 먼저 네 예매해서 봤는데 역시나 좋았고요. 그 영화의 음악이 약간 주제곡이 있는 것처럼 다 깔리고 아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이제 막 굉장히 음악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씬들도 있었고 음악이 주는 역할이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정영석 감독님의 매력이나 장점 같은 걸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이 되게 많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작곡한 음악도 들어갔지만 대중가도 들어가기도 했죠. 전인권 노래라든지 김광석 노래가. 예. 제가 그 음악을 이제 공연 만들 때 음악을 많이 써요 제가. 왜냐면은 이제 그러네. 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를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사라든가 음악 이렇게 이 듣는 사람이 듣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비중을 제가 많이 높게 좀 이제 두는 편이다 보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많이 쓰고 또 그러다 보니 작곡자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3편 만들어서 여수와 바다 같은 경우도 저랑 공연을 같이 했던 작곡자하고 거의 모든 곡을 다 이제 직접 만들었었고 또 반대로 작년에 성해나라 같은 경우는 한 곡도 안 썼었어요. 그 영화의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 하나도 안 쓰고 엔딩에 나가는 음악만 이제 하나 썼었는데 또 반대로 이 작품은 역시나 음악의 역할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역시 또 작곡자분하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2곡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리지널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OST라도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그런 계산안에 음악을 다 썼죠. 거기에 맞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잘라낸 음악들도 있고 아까운 음악들은 있어요. 물론 그 OST 만드는 거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작품을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또 이게 옴니버스다 보니까 짧은 그 시간 안에 이 스토리와 이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전달을 하려다 보니 대사로만 갈 수는 없어서 그 정서를 결국은 음악에 실어서 전달해 주는 게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음악들을 사이사이에 이제 각 테마들을 만들어서 많이 넣은 거죠. 네. 그다음에 각 배우분들에게 감독님에 대해서 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도 반드시 배우의 매력을 하나씩 뭔가 뇌물을 먼저 드리. 아니 그러면 듣고 갈게요. 듣고. 아 그럼 들어보고 잘해야 되네요. 네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네. 아 감독님 매력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 먼저 할게요. 네. 감독님은 굉장히 솔직하세요. 굉장히 솔직하시고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또 아닌 것은 바로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그럼 단점도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단점도 말해? 네, 아니 좀 해주세요.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TMI예요. 약간 많이네요. 좀 많이 얘기하실 때는 또 많이 얘기하시고 되게 솔직하게 다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할 거거든요. 이따가 들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저는 일단 배우이시기 때문에 이제 배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술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디렉터의 모습도 너무 카리스마 있게 잘 해내시는 모습들이 저는 좀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단점도 깔끔하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독님 매력은 일단 재능이 좀 많으세요. 뭐 아시다시피 연극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이 매력이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너무 호평으로 끝나는데. 얘기하신 바대로 진짜 또 글을 직접 쓰시고 하니까 배우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나눌 때 굉장히 흔쾌히 또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복잡한 작업을 하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화는 잘 안 내시는데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건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대사를 했었을 때 전혀 화 안 내시는데 화내는 거에 한 10배 이상의 정확한 표현을 저희가 받죠. 저희가 이렇게 대사를 했는데 감독님이 앞에서 제가 대사하는 걸 들으시고 리액션이 이러시고 한 5분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하는 안 내시는 거예요. 정확히 전달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진짜 연기력이 좋으시다. 표현력이 풍부하시다. 배우이시니까 예. 네, 그거를 언어로 안 하시고 딱 해주시니까 큰일 났구나. 알게 됐죠. 감독님도 배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네, 감독이시면서 또 배우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살아가면서 아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영화에 왜 악한 사람이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작업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편한 거를 찾게 되거든요. 자기랑 불편한 거 싫은 걸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좋은 거를 찾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유유상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랑 잘 맞고 색깔이 맞고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좋아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되게 그냥 딱 보면 그냥 다 여기 사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착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저희 술도 자주 먹고 되게 술을 먹는 걸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작업을 떠나서 정말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근데 이쪽 계통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막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인간적이고 어떤 선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3가지 에피소드지만 사실 2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요. 2번째 에피소드는 사실 다른 앞뒤의 에피소드에 비해서 연령대가 좀 더 어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주인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떠올리셨는지 2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여기 두 팀 첫 번째, 세 번째 팀이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2번째 에피소드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앞에 세 번째 사실 저도 보면서 가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편집하다 보면 자꾸 보는데 2번째 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그 캐릭터도 좋아하고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은? 그 중에 누가요? 그 닮았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모습, 바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영상을 올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낮에 어떤 평론가분을 만났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데 그 평론가분이 그 다른 영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배우한테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붙이는 거는 결국 그 배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배우들한테
두 번째 작품의 클로즈업이 굉장히 크게 많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걸 보고 아 나도 모르게 이 에피소드에 대한 이런 걸 되게 예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제가 바랬던 청년 그 청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GV를 저분들이랑 하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네, 일단 굉장히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얼마나 좋은 팀워크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토크를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한 편의 영화지만 세 개의 작품으로 본 듯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멜로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하고 진지한 드라마도 끼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감독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굉장히 잘 끄집어내어서 캐릭터 창출을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점 때문에 끝까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네 분의 배우님과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관객 많이 오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연이란다. 영화가 또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는데 좀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공연을 자꾸 공연이지 영화를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개인적인 건데 여수밤바다 영화 6월에 개봉을 하니까 그것도 못 보시는 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와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욕심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영화 한 번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다 알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에피소드가 3개니까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주변 분들한테 또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전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극장에서, 큰 영화관에서 이런 소리를 처음 저도 봤는데 솔직히 전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나온 상영도 좀 와주시면 좋겠고, 너무 재미없었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앉아서 저희 말 다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 만들면서 많은 분들, 또 보이지 않는 분들 함께 고생하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소문 많이 내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거의 11시 넘을 것 같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영상조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주영화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재밌게 즐기시고 아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